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실도 허가되는 판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켜고 욕을 합니다. 물 끓고 사과해! 저승사자 옷을 입고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바늘로 뻥뻥 찌르면서 그 하늘 풀어야 돼요. 이후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도 과도한 집회 자제를 요청하면서 시위 규모는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욕설과 소음이 난무합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무도한 시위를 부추겼다며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퇴임 대통령의 개인 집 앞에서 매일매일 욕설을 퍼붓는 걸 어떻게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에 현안 시위와 비교를 합니까? 공존하다. 이게 이제 이런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정리를 해달라 이런 뜻인데, 아니 뭐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정치는 법도 있고 상식도 있고 국민 여론도 있고 또 시선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나라의 아주 복잡하고 또 중요한 문제들을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탑에서 이걸 판단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 입장에는 그 법대로라는 말 가지고는 그거는 검사면 몰라도 대통령은 좀 아닌 거죠. 법만 갖고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죠. 죄 짓고 감옥 가 있는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겠다고 하면서 조용히 살겠다는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대로 한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혐오, 증오부 정치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지사지해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뭐 집회와 뭐 시위 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신 건데요. 물론 형사적인 처벌은 법에 따라서 일정 기준을 법을 침해하면은 처벌을 받겠죠. 근데 그 대통령의 중요 기능이 국민 통합 기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요.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뭐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시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우리 국민 갈등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자제를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또 뭐 진보 성향의 그런 단체에서는 대통령 또 사저에 가서 뭐 시위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점점 더 이 갈등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좋은 봅니다. 기회잖아요, 사실은. 이럴 때 한마디 딱 해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혹시 문재인 대통령 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반대 메시지를 내므로써 그 비토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 통합의 분위기를 낼 수가 있는데 또 실제로는 분위기가 또 그렇게 흘러갔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고 그래서 제가 또 칭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잘 끝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이제 기자한테 물어봤을 때 법률대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황당하다는 겁니다. 검사의 시각에 갇혀버렸다라는 거거든요. 불법과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모든 게 윤리적으로 다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시위를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 시위할 자는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시위인가 아니거든요. 시위는 항상 주장이 있고 요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 요구가 뭔지 모르겠어요. 너 죽어라거든요. 구속시켜라, 사형시켜라. 법망을 또 교묘히 피해갑니다. 데시벨 같은 거 다 따져요. 뭐 몇 분. 이거 따져가지고 사실은 괴롭히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까지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법률대로 해라. 그 사람들 지금 법률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 못해요, 저거. 아니 이제 그 정치하면서 전략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질문을 받은 거 정말 로또 맞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많은 점수를 그렇죠. 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이 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 못하게 하는 법률을 만든다 뭐 이러면서 윤 대통령한테 옹졸한다고 욕을 하는 게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게 예전에 자기들이 MB 시위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 독려하고 했거든요. 누가 봐도 이 대비가 되는 건데 거기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하면 그 강경파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온건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진짜 대비되는 겁니다. 양념 발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좀 심하지만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들 윤석열이 옹졸하게 이거 말하자면 뒤에서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꼴조하고 있을 거다 생각할 때 아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읽어낸 거는 사실은 며칠 전서부터 이 질문이 예상이 됐거든요. 기자들이 이거 물어볼 거다. 그러면 정무팀에서 이거를 해줬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걸 못 알아들으실 분이 아닌데 거의 사실은 이 준비 안 된 답을 한 거거든요. 정말로 이게 모든 걸 다 떠나서 치사해 보이는 답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법대로 해야지 말하는 거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논쟁의 여지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아쉬운 찬스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교훈을 얻고 이번에 좀 바꾸신다면 유연하게 한다면 저는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헤이트 스피치의 원조는 다름 아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행태를 양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입니까? 민주당이 문자 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정치에 대비하고 처음으로 굉장히 큰 일을 치르는데 또 미국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하는 것이 좀 자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무산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생각에는 대통령이 그 국정을 운영하는 집무실이 그 전직 대통령이 가서 사는 사저보다 못하지 않은데 여기를 제어하는데 그쪽은 풀자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 거예요. 물론 윤 대통령이 상당히 잘못했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시위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잖고 세련되게 그리고 모두가 같이 좀 동조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체 시위를 한번 보는 기회를 갖자.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시위가 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그런 시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은 좀 하지 말라 그러고 싶지만 나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당한 걸 보면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사람은. 근데 이거를 막으려면 우리 편을 자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백날 나서서 얘기해도 이 사람들 더 좋아해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직이냐 전직이냐가 달라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시위를 해야죠. 근데 전직은 사실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공적 공간이냐 사적 공간이냐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공적인 이유도 하더라도 이건 헌법이 보장한 권리거든요. 이걸 침해하는 것은 저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